16년 만에 다시 불붙은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정치권을 경랑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개편에 이어 곧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참모진을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허를 찌른 행정수도 이전 일격에 통합당 안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며 대오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입장 들어볼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대로 행정수도가 완성되고 혁신도시가 제대로 추진됐더라면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지고지순한 절대 불변의 선은 아닐 것입니다. 헌재 판결은 그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뜻을 반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면 헌재 판결은 얼마든지 그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야가 마음만 먹는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국회 특위에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행정수도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위헌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위헌적인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가능한 일이고 수도권 집값이 워낙 올라가고 자기들이 그 집값을 잡지 못하는 이 무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슈를 행정수도를 옮기면 마치 해결될 듯이 임시 변통적으로 낸 측면이 있어서 진정성이 많이 의심된다는 거죠. 분명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볼 가치가 있는 그런 화두입니다. 지금 이 부동산 광풍의 와중에 이 이슈가 제기가 돼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수도 이전 문제만 가지고 이 부동산 가격 앙등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페이스북에 썼지만 제가 다섯 가지 해법을 제시하면서 항상 지방 살리기가 전제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오늘 정치마수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황혜진 선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황 기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수 일단 여론은 과반이 넘는 걸로 나오고 있죠? 찬성이요. 그렇죠. 네. 일단 행정수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건데요. 첫 조사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청와대 국회 세종시전 찬성이 53.9%, 반대가 34.3% 과반을 넘었습니다. 찬성이. 그리고 또 연령별 또 뭐 지역별로도 쭉 통계가 있는데요. 찬성하는 쪽에서 보면은 광주, 전라가 지금 68.8%, 대전, 세종, 충청권이죠. 66%. 그다음에 서울은 반대가 많아요. 45%, 42%가 찬성. 근데 서울도 뭐 찬반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령별로 보면 특히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게 20대, 30대 60% 넘었고요. 40대도 58.8%니까 거의 60%에 가까워서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가장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세대들이 찬성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됐습니다. 저 정도면 압도적으로 많은 거의 다수의 연령대, 다수의 지역 다 찬성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사회적인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이 활발하고 투표율이 높은 그런 그 연령층에서 상당히 찬성이 높고요. 특히 충청권에서 상당히 찬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저 여론이 지금 통합당으로서도 굉장히 신경 쓰이죠. 찬반을 할 때. 그런데 통합당은 오늘 김종인 그동안 좀 약간 모호한 태도를 취하다가 아마 충청권 여론이나 지방 쪽의 그 여론 이런 걸 살피면서 좀 모호한 태도였는데 오늘 김종인 비상대책 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둘 다 저거 지금 부동산가 폭등해가지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꺼내든 거 아니냐. 위헌으로 이미 났는데 무슨 뭐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일단 반대쪽으로 정리를 했어요. 물론 그렇지만 방금 전에도 저 인터뷰 다 보셨지만 오세훈 의원 같은 그 대권 주자들은 그러니까 대오가 어떤 가지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세훈 의원은 뭐 낙선해서 현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권 주자인데 이거 저렇게 할까 우리가 당장 저것을 반대할 게 아니고 저 의제를 받아들여서 논의를 해보자. 그리고 저 의제가 지금 뭐 다른 얘기들도 쭉 했는데 대선 때까지 갈 것이고 대선 전략이기도 한데 함부로 내칠 것이 아니다. 지방 분권, 지방 발전과도 연계해야 된다. 그리고
충청권 의원이죠. 충청도 출신 정진석 의원 5선인데 찬성했죠? 네, 공식적으로? 거기는 예. 지역구가 뭐 충청남도니까요. 부여 공주 이쪽인데 찬성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도시 완성해야 예. 된다. 충청권 의원들 일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산의 충청권 의원들로서는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대개 지금 예. 찬성이 많은데요. 예. 일부 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물타기 하려고 낸 거니까 저거 진정성이 없다 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예. 있기는. 홍문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 근데 보도도 났지만 장제원 의원, 부산 출신 장제원 의원도 저거를 뭐 행정도시뿐 아니라 지방 분권, 지역 발전, 지방 소명 등의 문제와 연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대우가 아니고 단일 대우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예, 어려운 그런 지금 것 상황이죠. 같습니다. 통합당도. 자, 배 교수님. 네. 야당으로서 좀 약간 곤혹스러운 상황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이제 야당은 곤혹스럽죠. 예. 지금 황 기자께서도 얘기했지만 좀 엉거주춤한 상황이에요. 예.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던진 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곤란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 전환 카드다. 예. 라고 얘기를 했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이미 위헌 판결 난 거다라고 일축을 했지만은 얘기하신 대로 특히 이제 충청권 의원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대선 주자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장제원 부산 출신의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여당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의제가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공감을 받는, 지지를 받는 그런 의제인데다가 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끌려갈 경우에는 대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요. 네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도 그렇고 자세히 뜯어보면요. 네. 수도 이전을 반대한다 이게 아니고 그 의도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꼼수다 이런 네, 식으로. 굉장히 이제 예리하게 지적을 했는데 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거기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위헌이다 말씀하신 예. 대로 출구 전략이다 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통합당의 입장을 밝혀줘요. 근데 통합당에서 입장을 밝혀주면 곤란한 게 예. 이미 지난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 다 뭐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다 지방 이전해야 된다, 행정수도 이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충청도 같은 경우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요. 여기서 표를 잃을 경우에는 대선에서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내세워서 57만 표 차로 이겼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카드가 없었다면은 당시에 46대 48%의 박빙의 승부였거든요. 그렇다면 질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의제를 선점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노 전 대통령이 재미를 좀 봤다고 표현한 게 이 사안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워낙 솔직하게 하니까 재미를 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토 균형 발전에서는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당시에 결국 이제 위헌 판결이 내려져서 직접적으로 못하고 이건 이제 그러면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부분을 이전을 했고 또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했고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수도권에 특히 이제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법이 뭐냐 이거와 관련해서 결국은 뚜렷한 해법은 없고 가장 큰 해법은 인구를 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몰리면 집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람이 왜 이렇게 몰리느냐 결국 뭐 정치 권력, 교육 권력, 문화 권력, 경제 권력이 다 수도권,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면 국회, 청와대 그리고 헌재, 대법원 이런 것도 다 내려보내자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데 상당 부분 공감을 이미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황 기자. 네. 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당신들 야당한테요. 당신들 행정수도 이전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아직까지는 뭐 선뜻하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도가 불손하다 뭐 이런 식이죠. 지금 초창기에는 그런 거였다가 이제는 걷어들여다 사실상 반대 기조로 좀 전환했어요. 오늘은. 근데 강력하게 그렇게 반대한 건 아니고 이 반대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지방 분권이나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을 반대하는 거냐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야당이 상당히 굉장히 골치 아프고 야당으로 봐서는 통합당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고약한 주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페이스에 말려가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민주당으로 봐서는 오랜만에 판을 흔든 묘수라고 볼 수 있나요? 묘수인데 민주당도 위험하죠. 이거를
잘 해가지고 제대로 굴러가게 예를 들어서 뭐 야당을 잘 설득하거나 국민 여론을 얻거나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청와대 국회 이전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면 예를 들어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특히 지방 수도권 집중이나 서울 지역 집중에 뭐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문제의식, 지방이 지금 다 죽어간다. 예. 대학이건 뭐 교육이건 산업이건 정치건 경제가 전부 인서울 중심이다. 이런 비판과 비명이 많으니까 예.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걸 잘못 다뤄갖고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역풍이 올 수도 있거든요. 결국 부동산 문제 때문에 꺼냈다가 예. 이용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한 번 꺼냈으면 오늘 뭐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하고 청와대 여당 그다음에 이낙연 그 지금 당대표 출마한 이낙연 전 총리 등등 김부겸 후보 등등 전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끝냈으니까 끝장을 보겠다, 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럼 본론으로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면요. 지금 여론은 우세하고요. 옹 기자는 여론이 우세하고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당이 하겠다 그러고요. 네. 야당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어떤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굴러가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한 기자 그런데 보시기에. 이렇게 예. 큰 사안은 자 예를 들어서 청와대하고 국회가 가는 거지만 사실은 수도를 이전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그러면 거기만 따라가는 거 아니겠죠. 뭐 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많고요. 그러면 기업, 저희 언론사들도 다 상당 부분 기능을 옮겨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큰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야당의 동의 없이 밀어붙일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얘기고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이낙연 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당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 그 실제로 협의하면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야당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만들자. 거기 들어가니까 조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못하겠다. 네. 거기 안 말려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근데 여당으로서도 이 정도로 얘기를 꺼냈으니까 이게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쭉 밀어붙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어떻게든지 간에 일이 되게 지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밀어붙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야당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특히 충청권 이런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는 충청권의 그 동향, 지방의 동향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다가 야당도 이거를 그냥 내팽개치기 어렵겠다.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겠다라는 수준까지 여론이 무르익으면 그 안에서 성숙돼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석이 아무리 많아도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너무 부작용이 심각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는 위헌 판결이 났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게 영구불변한 게 아니니까 일단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면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위헌이라고 위헌 소송을 하면 그때 결과를 보자라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예. 그렇지만 야당은 택도 없다. 이거 위헌이니까 헌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이죠. 자,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 기자께서는 여러 가지 어떤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문제는 야당도 단일 대우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굴러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예. 없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여론에서 20%포인트 이상 예. 찬성 여론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결국 이제 정치는 표를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여론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지금 통합당에서는 불쑥 던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교하게. 지금 보면은 불쑥 던진 것 같지만 당장 당내 특위를 만들겠다. 그리고 국회 특위를 만들겠다. 차근차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당 태스크포스에 넘기겠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김사열 대통령 직속의 국극중앙발전위원장이 또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허투루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제기를 하면은 절대 손해나진 않는다라는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민주당은 손해날 게 없이 지금으로선 판을 흔드는 데 성공했고요. 오랜만에. 여론도 우세하고요. 자, 야당은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무가내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야당은 뭐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선택이 있겠습니까? 하나는 뭐 결사 반대, 하나는 뭐 적극적으로 오히려 주도하는 것, 하나는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것. 근데 지금 통합당의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하자라는 그런 입장인데 통합당 지도부 보면은 결사 반대도 아니고 소극적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행정수도 이전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몇 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법률
그러니까 특별법이죠.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헌재에 판단을 받는 야당은 그게 안 방법이야. 된다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야당은 예. 그런데 헌재에서 판단하는 거죠. 예. 그런데 과거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때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의 헌법 재판관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예. 지금은 구성이 좀 바뀌었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금 여론으로 보면 국민투표가 통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헌인데, 지금 개헌이 당장은 안 나오니까 이걸 원포인트 개헌하자라는 주장이 있지만은 나중에 권력구조 문제하고 맞물려서 이게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추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야가 소리를 맞대서 협실해서 하는 게 좋은데, 지금 통합당에서는 무조건 반대할 문제는 아니고 통합당도 일단 논의의 테이블은 임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황 기자,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만약 개헌 쪽으로 간다면요. 네. 이게 개헌이 원포인트만 논의하게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전체 개헌 문제가 같이 맞물려서 또 하나의 폭풍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포인트 개헌으로 행정수도 문제만 하기 쉽지 않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개헌안을 한번 냈지 않습니까? 그게 좌절됐지만 그 안에 보면은 수도 문제는 법률에 위임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헌법에 그렇게 한 다음에 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규정을 뒀는데 그 조항만 지금 새로 살려갖고 하자는 거죠. 원포인트 개헌. 근데 그게 말은 그렇지만 개헌 문제가 나오면 권력구제 문제, 4년 중임제로 대통령제를 바꿀 것인지, 이원 집정제를 할 것인지, 의원 내각제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본물처럼 쏟아지고 지방 분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이 한꺼번에 쏟아져가지고 개헌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1987년 6월 항쟁 이후 만들어진 헌법 이후로 다 처음으로 개헌을 하는 건데 원포인트 개헌 하나만 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심리상.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많은 과제들이 쏟아지면 굉장히 본격적으로 판이 벌어지면 문재인 정부 말기에 모든 국정 과제들이 블랙홀처럼 쏠려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정말로 예술적으로 아트 사커 하듯이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되는 그런 그 문제가 돼서 근데 개헌을 그래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건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어서 하고 누군가가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고 그렇지만 배종호 교수님 말씀처럼 헌재의 구성이 많이 바뀌었고 16년 사이에 세월도 바뀌었고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관습 헌법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위헌 판단이 안 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만약에 야당이 이거는 꼭 그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까지 하면 개헌론이 결국은 불거질 텐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시나리오를 쓰고 쭉 가는 것 같지 않고요. 제 생각에도 지금 김태년 대표가 국회에서 원내대표 연설에서 한 이후로 쭉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상당히 그 수순을 쭉 밟는 걸 보면 이게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곧바로 이렇게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약간 준비된 총선 카드였다 이 전부터 말씀이시죠? 다음 차기 정권 창출까지 쭉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민주당 정권의 국정운영 과제, 지방 문건 문제, 지방과 서울의 수도권의 그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장기적인 국정운영 과제 속에서 이미 성숙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행정소 이전 문제나요, 개헌 문제나 이게 전국의 어떤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게 당리당략의 차원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국익에 관련된 문제가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가 이걸 좀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접근한 문제는 아니고 정말로 국가적인 큰 차원에서 장기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이걸 봐야 되고 지금 특히 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장들은 강력하게 지방 분권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현실이 전국에 있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권의 면적은 12.8%밖에 안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되면서 심지어는 제2도시라는 부산 같은 경우도 인구 이탈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는 지방 소멸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 분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 분권까지 가야 된다.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지방 분권이 이런 팬데믹 그런 질병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또 방편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당도 일단 논의의 테이블에 참여를 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을 내세울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으로 내려앉은 지지율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민주당에 있었던 한 장면 잠깐 보고 갈까요? 피고인
대표님, 임순현 젠더 특보한테 미리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 뭐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임순현 젠더 특보한테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박원순 전 시장님이랑 사전에 전화하신 내용 있으세요? 임순현 특보한테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박원순 시장한테 직접 전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보신 이 장면은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떠나는 모습인데요. 네. 보셨지만 대단히 시끄럽고 어수선합니다. 그 장면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죠. 그리고 남인순 최고위원이 민주당 내 대표적인 여성운동계 출신, 여성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그 의원이죠. 여성운동 그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도 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하고 시민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도 오래 한 동지이기도 하고 또 특히 박원순 전 시장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 처음 그 상황을 눈치를 채고 박원순 시장에게 가서 뭐 실수하신 것 없나 시장님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다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가 남인순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 임순영 특보, 남인순 최고위원, 남인순 의원 전부 다 뭐 몇십 년 동안 아는 사이고 시민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을 같이 온 그 동지들이죠. 동지들인데 그래서 기자들이 좀 물어볼 게 많아요. 그래서 물어볼 게 많아서 혹시 뭐 들은 얘기가 있느냐. 그다음에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한테 친한 사이고 얼마 전까지 보좌관이고 뭐 동지니까 후배고 상의한 적, 뭐 상의 받은 적 없나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 기자들이 쫓아가는 거죠. 도망치듯이 네, 가는 근데 저 이제 장면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빠져나가는 장면인데 저게 어떻게 보면 최근 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성추행 의혹 사건 이후에 민주당이 맞닥뜨린 곤혹스러운 장면의 한 상징적인 장면 같아요. 예, 자, 배 교수님. 방금 황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좀 상징적인 장면 같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지금 상태, 저 사안을 보는 곤혹스러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민주당은 이 국면을 정직하게 정면으로 돌파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런 악재가 단순히 이제 그분만의 악재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악재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이런 사태에 대한 뭐 재발 방지는 물론이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의혹들을 좀 진상 규명하는 데도 좀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없지만은 특히 그 6층의 참모들 이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단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집단적 인식에 한계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20명에게 하소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로 좀 옮겨달라라고 했지만은 너가 예뻐서 그런다. 그리고 또 가서 또 다음에 또 오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현실과 떨어져 있다. 시장뿐만이 아니고 그 참모진들도. 그래서 이제 우리도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인식에 대한 그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살아온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을 한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은 실제로 본인은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학대하는 성적인 문란한 이런 것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나 성인식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좀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보 정당이라고 지금 그래도 평가받고 있는 민주당이 좀 앞장을 서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런 사태가 나오면서 20대, 30대 젊은 층들 그리고 여성들 핵심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대거 이탈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 정말 속고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화위복으로 다시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황 기자, 배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주된 지지층 중에 하나가 30, 40대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굉장히 그 강력한 지지 기반 중에 하나죠. 거기가 심각하게 이번 사태로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0대 그리고 여성 지지층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지난주가 아마 최악이었던 것 같고요. 좀 이제 그 오늘 나온 조사 리얼미터 조사 보면은 TBS의 조사한 거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뭐 멈췄습니다. 하락은 44.8% 그대로 멈췄고
그래서 30대 지지율은 조금 회복됐고요. 그래서 지난주가 아마 바닥이었고 이번 주는 조금 나은데 추세는 그래도 이제 일단 하락 추세, 최악으로 가는 추세는 이제 오늘 멈췄는데 오늘 민주당 안에서도 그 과정을 쭉 놓고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그렇죠. 있는 이제, 분위기죠, 지금? 초창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갑자기 별세하고 막 상황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고 장례식 이른바 이제 상의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아시다시피 이해찬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뭐 이렇게 화를 내고 뭐 욕설에 가까운 얘기도 하고 뭐 지금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뭐 몇십 년 동지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죽음을 택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상황은 지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상중에서 유족과 동지들은 전부 상심해서 뭐 황망한 상황에서 꼭 그런 걸 물어봐야겠느냐는 정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저희 세대도 저만 해도 그 정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보는 아마 20대, 30대 여성들의 그 생각이 굉장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세대들이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 저희가 보면 뭐 저희 기자 생활하면서 쭉 시민운동을 하던 박원순 시장을 봐왔죠. 그래서 그걸 같이 본 세대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좀 다르죠. 그렇지만 지금 20, 30대 젊은 세대나 특히 30대까지의 여성들은 박원순 시장의 그런 면보다는 동질의식, 정서적인 유대보다는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민주당의 지도부 세대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세대보다는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 출신이긴 하지만 아직도 훌륭한 분위기라고 뭐 얘기는 하지만 서울시장을 3번이라는 굉장히 큰 권력자고 잘 나가는 정치인이고 그런 권력자였잖아요. 그런 그 상황에서 민주당의 대처가 상당히 그 시대 정신에 어긋나고 지금 그 젊은 세대의 감성에 좀 뒤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그 반성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해찬 대표도 뭐 당 비공개 자리에서 그 젊은 세대들의 그런 감성 느낌이나 생각이 이해가 간다. 그 세대가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다는데 어쨌든 근데 이런 민심의 경고등이 켜졌다 그래서 뭐 노웅래 의원이나 뭐 이현옥 의원 이런 최고위원 이번에 이제 출마하는 분들이 이게 민심이 경고하는 거다. 빨리 우리가 잘못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자세 전환 같은 거는 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타격이 컸죠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핵심 지지 기반에서. 핵심 지지 기반이고요. 객관적으로 민주당도 사태의 어떤 위급함, 심각성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참모 교체 얘기도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청와대 참모진 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한 2-3명 정도가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1년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장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좀 교체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민심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2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 이 2가지 때문에 청와대 참모진을 일부 개편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개편하려는 대상이 강기정 정무수석. 아마 청와대 대변인했던 박수현 전 의원이 할 것 같아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최재성 전 의원하고 아마 경합 중인 것 같고 박수현 전 대변인 쪽에 좀 무게가 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김유군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들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다들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저도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정수석, 김주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강남에 2채가 있거든요. 도곡동에 1채가 있고 송파 잠실에 있고. 그 집 문제가 지금 참모 교체 문제에 연관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집이 2채면 참모가 되고 집이 1채면은 2채면 안 되고 1채면 되냐 이건 사실 말이 좀 안 맞죠. 그렇지만은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직기강 정서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공직기강을 이제 바로잡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2채면 지금 이제 다들 고위공직자 1채만 가져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 소유의 2채를 다 처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한이 이달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빠른 시일 내에 참모진 개편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좀 소폭으로 한두 자리는 또 내각도 부분적으로 개편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